y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x면이 지금 이쪽에 플러스 x축이죠. 그죠? 그 다음에 y도 어떻게 돼요? 윗방향으로 올 때는 플러스 y 방향이죠. 그죠? 두 개가 플러스일 때가 우리가 뭐라고 나타내요? 얘를 플러스로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의 전단력은 이거는 플러스 값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의 전단력도 플러스 값이에요. 왜 플러스 값이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이 x면은 마이너스 y 방향도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플러스로 놔요.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 놓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전단력이 이렇게 되면 x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y면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전단력 값은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까지 보시고요. 여기 당장 뭐 쓸 일은 없지만 그거는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돼요. 왜 여기 이제 응력 요소를 갖고 왔냐면요. 이 응력 요소를 갖고 우리가 이제 갖고 왔냐면요. 물체 중에 하나를 떼오는 거죠. 물체 전체 큰 거를 갖고 올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물체의 단위를 이루는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그마 X가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일축 응력 상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X가 여기 지금 X가 작용을 하고요. Y 방향으로도 시그마 Y가 작용을 해요. 이러면 위축 응력이 되고요. 만약에 시그마 X가 이게 0이다. 그러면 이건 위축 응력이에요. Y축 하나로만,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축, 2축의 수직 응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우리 뭐 명과 나란한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 거 이런 거는 평면 응력이라고 불러요. 평면 응력. 네. 그래서 우리 먼저 이제 1축 응력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사 단면의 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거 공부하시면서 공부 좀 학교에서 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질문을 좀 해요.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왜 응력을 여기에 대해서 구하면 되는데 여기 왜 경사진 부분에 응력을 구하냐 이제 이런 질문도 해요. 그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떤 부재가 있으면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힘을 받으면 힘 많이 받은 대로 깨지겠죠. 그죠? 물론 뭐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균열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균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면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가장 힘을 받고 있는 면에서의 응력값을 찾으려고, 그죠? 맨날 우리가 이렇게 수직응력으로 작용했을 때, 이 수직방향에 균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경사지게 생기니까 경사진 부분이 어떻게 해요?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재료값 책에 보면 루더스 밴드라고 이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압축을 가하면요. 일축 압축을 가하면 우리 어떻게 파괴해야 돼요? 이렇게 경사져서 파괴해야 되죠. 이 경사진 면에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응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값이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일축 응력의 수직 응력, 요 각에 따라 갖고 생기는 그 응력을 일반화시켜서 나타내는 게 이런 식들이에요. 이런 식들. 자, 이거 수직 응력만 작용하는데 어떻게 돼요? 경사면에는요, 이런 방향의 수직 응력도 작용하고, 이런 방향의 전달 응력도 작용해요. 그래서 그 경사축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수직 응력과 전달 응력이 나타나요. 우리 작용되고 있는 거는 수직 응력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일축을 이해하시면 이축이나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축 응력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축 평면 응력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사시험 보는 데는 그렇게 크게 일축만 해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일축만 해드리는 거고, 공무원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기, 기사 붙고 나면, 뭐, 기술사를 하겠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기술사는 이거 갖고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식도를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재료역학 공부하셔야 돼요. 구조역학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요. 이런 동문삼각구는 안 되고요. 저기 제가 공무원도 그래서 저기 실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강할 때 오셔갖고 한 1년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요, 두 번 다시 학원 같은 거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예. 자, 그래서 경사단면의 음력 한번 보자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인장을 받고 있어요, 인장. 인장을 받고 있으면요,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죠? 뭐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사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사 부분에 대한, 거기가 뭘 받는다고요? 응력을 되게 크게 받으니까 찢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이제 응력을 구하는 걸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경사 징계 이게 뭐냐면 이게 세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타. 네. 그래서 거기 세타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이 경사면에 생기는 응력을 한번 구해보려고요. 구해보려고요. 그래서 우리 경사면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면에 대한 이제 응력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경사면에 대한 거. 그래서 경사면에 대한 응력을 구하려니까 이거 이제 여기 분자들이 이렇게 저항하고 있겠죠. 그죠? 저항하고 있는데 이 분자들의 저항하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합하면 뭐가 되냐면 합력이 돼요. 이렇게. 이 상태는 이렇게 수직인 상태. 지금 여기 수직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경사면에 그려놔갖고 꼭 경사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파괴면이 아니라 원래 단면과 수직을 이루는 분자들의 지금 힘이에요. 예. 그래서 이 힘을 내적 저항력을 모아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 합한 게 P예요. P. P. 그럼 P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요. 우리 세타하고요 같이 여기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 여기가 세타예요.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죠? 요 각은 직각이고요. 그죠? 그럼 어디요?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 n을 구해보면요. 요 파괴면과 수직인 방향이죠. 이게 n이. 그 다음에 나라는 게 v가 돼요. 이 파괴면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타니까요. 우리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P분의 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은 P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V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인이 되겠죠? 사인 세타는 P분의 V가 돼요. 그래서 V는 P 사인 세타가 돼요. 그죠?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파괴 전에 여기 수직인 거 지금 작용할 때 수직일 때 단면적이 여기 A예요. 이 단면적이. 그럼 이 경사 부분에 우리 단면적 그려야겠죠. 그죠? 단면적. 그럼 그것도 우리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세타고요. 경사 앉을 때가 A, 경사 들 때가 단면적이 A 프라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해보면 뭐의 관계겠죠? 코사인의 관계겠죠? 코사인 세타. 여기 이제 A 프라임이 아니라 A1이라고 그랬네요. A1. 그래서 경사 부분에 이제 단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A1분의 A. 그죠? 그래서 A1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단면적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예요? 시그마 N을 구해보자고요. 이 경사면에 작용하는. 그죠? 이 경사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 그 다음에 평력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평력을. 그래서 경사면에 작용하는 거, 우리 시그마 세타는 그죠? 경사가 세타를 이루고 있으니까 시그마 세타가 쓴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 경사면의 단면적이 A 프라임이에요. 그죠? A 프라임. 그 다음에 우리 수직응력이니까 N이에요. N. 우리 A 프라임은 어떻게 됐죠? 코사인 세타분의 A였고요. 그 다음에 N은 P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돼요? A분의 P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A분의 P 코사인 제곱 세타가
경사면에 작용하는 응력이에요. 경사면에 발생하는 응력. 그리고 여기서요, 이제 이 코사인 제곱 세타는요, 200억 공식으로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 200억 공식으로 바꾸면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돼요. 예. 지금,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그,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좀 응용하시면 돼요. 그거 뒤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타우 세타도 보자고요. 타우 세타도 어떻게 돼요? 타우 세타도 A1분의 나라는 게 V였죠? 그죠? A1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A였죠? 그죠? V는 P 사인 세타죠? 그죠? 그래서 A분의 P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요것도 200억 공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2A분의 P 사인 2세타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A분의 P는 뭐가 되냐면요. 이거 A분의 P. 이거는 경사지기잖아요. 그죠? 균열면이 아니고 원래 하중이 작용하는 단면과 수직을 이루는 거.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죠? 그 단면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그마 X죠. 그죠? 시그마 X라고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시그마 X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2분의 시그마 X 사인 2세타. 이렇게 이제 되겠죠. 예. 그리고 200억 공식은 여기 이제 덧셈 공식. 코사인 여기 뭐 알파 베타인데 그거를 같이 그냥 알파라고 놓고 우리가 쓰시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2알파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바꾸면요.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여기 다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참고해갖고 나왔는데요. 덧셈 공식을 유도하는 비약적 방법도 저거 공무원 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다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죠. 예.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계를 수식으로 했던 거를요. 우리 이제 그 기하학적으로 원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원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타냈냐면요. 아까 우리 200학 공식으로 배웠는데 여기야. 요거 구한 거. 시그마 세타가. 그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거 하나. 그거 다시 쓰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세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시그마 x, 2분의 시그마 x,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우 세타는요. 얼마예요? 2분의 시그마 사인 세타. 2분의 시그마 사인 2세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우리가 기하학적인 원의 관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만드냐면요. 먼저 이 식을 한번 볼까요, 이 식? 그 식을 보면요. 이쪽에다 쓸게요. 시그마 세타는, 여기 이제 시그마 n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타 대신에. 네. 그래서 n이라고 표시할게요. 시그마 n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시그마 x. 그죠? 요거 여기로 넣고, 여기로 한번 넣어보자고요.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n을 이렇게 써보자고요.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그 다음에 2분의 시그마 x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에 타우 세타도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타우 n이라고 표시했을까요? 그냥 세타로 표시했네요. 타우 세타는 2분의 시그마 x 사인 2세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예요. 양변에 다 제곱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제곱.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제곱해서 요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더 해보면 시그마 n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제곱 플러스 타우 세타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시그마 x의 제곱 코사인 2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2세타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요 요거는 얼마가 되나요? 요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죠. 1. 1하고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n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타우 세타의 제곱은 2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이 돼요.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요, 요걸 잘 보면요, 요 시그마를 우리가 x축에 그려보자고. 이걸 x라고 넣어보자고, x. 그 다음에 타우를 y라고 넣어보자고, y.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r 제곱.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중심이 얼마요? a, 0인 뭐예요? 원이 만들어져요. 반지름 r이. 그죠? 그래서 이 식이 무슨 방정식이다? 원의 방정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지금 시그마를 수직응력을 우리가 뭐라고 놨어요? x축으로 놨죠. 그죠? 그래서 x축으로 그릴 거예요. 이렇게 x축 플러스 그 다음에 타우를 우리가 어디로 그릴 거냐면 y축으로 그릴 거예요. 그죠? 근데 타우 플러스는요, 어디가 플러스냐면 밑에가 플러스고 우리 위에를 마이너스로 그릴 거예요. 예. 뭐 바꿔서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유도한 과정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2분의 시그마, 2분의 시그마, 콤마 0제. 이게 뭐가 돼요? 중심이 되죠. 그죠? 중심이고 반지름은 2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중심은 2분의 시그마 세타 콤마 0, 그 다음에 2분의 시그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면 여기 옆에 그려져 있는데 또 여러분들은 제가 그려야 또 그 그리는 걸 보고 또 그리시죠. 그래서 y, x 그죠? 여기를 타우라고 보는데 여기는 위에는 마이너스로 볼 거고요. 밑에는 플러스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 축인데 여기는 x축을 우리가 시그마로 놓는 거죠. 시그마 x축이 되고요. 시그마가 되고요. 시그마 축. 시그마는 이제 x축에다 표시해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얼마냐면 중심이 2분의 시그마, 그죠? 콤마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2분의 시그마니까 여기가 0, 0이니까 반지름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게 반지름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게 원이 딱 여기로 이동돼야 되는데, 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딱 맞아야 돼요. 그죠? 이 축을 옮길게요, 축을. 그릴래니까 어렵다. 그죠? 그래서 축을 이렇게 옮길게요. 이렇게 축을 만났다고. 그죠? 네, 이게 타우, 이거 플러스 타우.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고요? 이게 R. 반지름 R. R은 얼마가 돼요? 2분의 시그마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 최대 수직응력. 그죠? 이거 최소 수직응력. 그죠? 그걸 최소 중력, 그 다음에 최대 중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대값은 여기가 될 거고요. 수직응력의 최대값. 그 시그마 맥스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 중심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여기 반지름 값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뭐야? R 더하기, 그죠? 여기다가 시그마 맥스를 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표시했는데요? 여기하고 여기 값이죠? 이게 제일 큰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표시하려고 그러면, 우리 여기 시그마 맥스는 표시 안 했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 중심에다가 중심 더하기 R 하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중심은 어떻게 돼요? 중심은 2분의 시그마 더하기 2분의 시그마. 그죠? R이 시그마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미니멈은 어떻게 돼요? 미니멈 중심에서 R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그래서 얼마예요? 0. 그죠? 그 다음에 전달응력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 값이죠? 이때가 최대가 되니까요. 그죠? 여기가 타우 맥스. 그죠? 타우 맥스는 어떻게 돼요? 타우 맥스는
반지름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얼마야? 2분의 시그마. 그죠? 예. 그래서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평면 응력의 식을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거 경사진 단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량만 나눠갖고,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그죠? 그리고 이대학 공식으로 바꾸는 게 부담이 돼갖고, 이제 저거를, 어려워하죠. 그죠? 그래서 이대학 공식 좀, 공부를 하셔갖고, 이거를 그냥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네. 그럼 우리 1번,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예제 1번이에요. 전달 능력을 구하라. 됐어요. 그래서 전달 능력 한번 구해볼까요? 네. 여기 전달 능력 구하는데, 일축 같은 경우에는, 원이가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우리 파괴면이 이렇게 되죠. 파괴면이. 파괴면만 반 나눴다고 생각하죠. 이렇게요. 나눴으면 여기 이제 뭐가 적용? P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그죠? 여기 이제 P가 작용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 중심은 이제 P가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파괴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1이 되고요. 여기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얼마나 이게 45도, 45도. 그죠? 그 다음에 P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P가. 자, P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P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분력을 나눠야겠죠. 그죠? 이렇게 분력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전단, 이게 수직응력. 그죠? 수직력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 이제 여기 각도가 얼마 돼요? 45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P 코사인 45도 이렇게 될 거고요. V는 어떻게 돼요? P 사인 45도 이렇게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면적이 요거였다가 우리가 그 파기면의 단면적이 늘어나죠. 그거 이제 구해야 되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45도는 A1분의 A가 되죠. 그래서 A1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45도분의 A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응력 구해볼까요? 무슨 응력 구하라 했죠? 전단 응력 구하라 그랬죠? 전단 응력 구하니까 전단 응력은 타우라고 보셔야 돼요. 타우는 파괴면에서의 단면적은 A1,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전단력은 P, 사인 45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단면적 A는 또 어떻게 돼요? 코사인 45도분의 A, 그 다음에 P, 사인 45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분의 P, 그 다음에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A분의 P,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래서 어떻게 돼요? 2A분의 P, 그죠? 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는 얼마가 나와요? 무는. 2분의 시그마. 뭐 숫자 넣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요거 구해보라는 거죠. 그죠? 이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균형면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면. 그죠? 여기에 대한 이 힘을 나누면 돼요. 면적이 돼요. 그죠? 네. 자, 단면적이 20cm 제곱인 비닐 단면부에 축방향의 1톤의 인장력이 작용한다. 정사 단면 CD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각은 얼마가 되죠? 경사면과 우리 여기 단면과에 보는 이 각은 30도가 되겠죠? 동일각이니까요. 네. 30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파괴면에 이 CD면에 작용하는 거를 우리가 A1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A1은 어떻게 돼? A1은 코사인 45도분의 30도죠. 30도분의 코사인 30도분의 A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파괴면에 C가 있는 거죠. 이렇게 P. 그죠? P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CD면과 수직으로 여기가 뭐가 돼요? 30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P 코사인 30도.
그다음에 나란하게 요금